여론조사가 박빙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절박하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 여론조사 결과,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 준비되어 있는데 역시 오차범위의 박빙이었습니다. 중앙일보와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45.5, 윤영선 후보가 44.3.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초박빙 양상이에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선거입니다. 끝까지 지금 선거 비교적 초반부부터 선거 막바지잖아요 지금. 내일부터 사전투표니까 당장 내일 사전투표부터 누구를 찍을 텐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길지 모르는 국면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까지도 45.5 대 44.3의 초박빙 접전입니다. 개항을이 이렇게 뜨거워질 줄 저도 모르고 이재명 후보도 모르고 윤영선 후보도 모르고 아마 많은 국민들도 모르고 개항을 주민 여러분들도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과연 개항을 이 지역의 주민들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개항을의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저희 채널A가 투표 당일 개표방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채널A와 개표방송도 함께 해주시죠. 그 결과도 저희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젯밤에 라방을 했습니다. 위험한 것 알다 도와주세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이번 지방선거 꼭 이겨야 될 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은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발표되는 여론조사상으로는 지는 경우가 더 많게 나오는 현장의 분위기는 아닌데 그것도 역시 모르죠. 우리 좋아하는 사람들만 또 표현을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 표현 잘 안 하잖아요. 10표, 20표로 0.0몇 %로 결판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평생 여러 번 선거했지만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자, 강력경사 출신의 박선 변호사님, 확실히 이재명 후보도 좀 도와달라고 계속 이제 호소를 하는 전략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 후보 얘기대로 많은 선거들을 했잖아요. 뭐 성남시장도 했었고, 경기도지사도 했었고, 민주당 내에 우리 박용진 의원과 함께 대선 후보 경선도 치렀고, 그 과정에서 박용진 의원과 정말로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대선도 치렀고, 이런 선거는 진짜 처음인 거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본인 얘기대로 질지도 모르는 선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 생각 이상으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지역구가 개항을 지역구입니다. 더더군다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만약 이재명 후보가 낙선하게 된다면 그 이상의 큰 성과가 없다고 평가할 정도겠죠. 이 후보가 다소 정치적으로 희화화된다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도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인물이라도 국민을 무서워해야 하고 국민의 지지도가 생각 이상으로 낮다면 그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 모습이 생경하다거나 부적절하다고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왕지사 이 개항을이 상당한 격전지로 나오고 있는 이상 국민의힘도 총력 지원을 약속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 당장 오늘 원내 대책회의를 윤 후보 사무실에서 개최하고 어제는 윤 후보 측이 이 대표를 선관위에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한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 대표를 선거 운동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도 이에 화답하듯이 멋진 임명장도 받았다는 답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 모레 사전투표 때는 이 대표가 이 개항을 사전투표소에서 윤 후보와 함께 사전투표를 진행하기도 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개항을에서 사전투표한다? 예. 이만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개항을의 총 결집 지원을 약속하고 나선 상황인데 이제는 개항을이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지역이 아니라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전체의 싸움으로 치닫고 있는 지역구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윤영선 후보도 막판까지 강력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윤형선 후보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또 특히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는 밤에도 개항에 머물지 않은 적이 없고 제가 10만 명 이상의 개항 주민들을 진료했고 단 하루도 병원에 출근 안 한 적 없었고 개항에 세금 냈고요. 개항에 일자리 마련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번 그 선거는 윤석열 정부 일 잘해서 나라 서민이 편안할 수 있게 하느냐의 선거고 제가 한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 예산 폭탄 받아오겠다. 원래 오늘 이제 우리 김연아 의원님도 저희 돌직구쇼 멤버긴 하지만 원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지금 개항을 해서 계속 먹고 자고 하면서 저 선거 유세를 하느라 오늘 우리 또 김연아
의원께서 대신해 주셨는데 지금 여야 쪽 의견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 개항을이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내리 정말 다선을 했던 지역이고 국민의힘이 힘을 못 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 중에 험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고전을 하고 있을까와 관련된 질문. 여야가 보는 시선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개항을 같은 경우에 저는 처음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를 공천할까 여러 논란이 있었죠. 윤희숙 전 의원도 있었고 또 이준석 지금 당대표 얘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라는 그 후보의 특성상 이게 대선의 연장전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개항을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대선 후보들끼리 좀 이렇게 빅매치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사실 국민의힘의 공천 결과는 좀 의외였어요. 그 지역에서 올해 사실은 여러 번 도전했지만 이게 어떤 성공을 하지 못했던 지금 윤영선 후보가 결국 낙점이 됐는데요. 아마 그냥 제 판단에는 여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는 지역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뭐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선거에선 큰 의미가 없거든요. 한 표라도 이겨야 되니까. 저는 처음에 그런 판단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뒤집어졌을까? 보통 보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의 반발입니다. 보통 우리가 선거 보면 아무리 노력해서 잘하는 걸 아무리 PR을 해도 한 번 실수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판을 너무 쉽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전체 총괄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직함 때문에 대선의 그 영향력을 갖고 다른 지역에도 계속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결국에 분당 사람이 경기도 사람이 개항에 왜 왔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못 보여줬다. 네,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저는 그 메시지를 내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요즘 뭐 가끔 길거리 출근 인사도 하시는데 아무리 중앙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저는 지역에도 관심을 좀 기울이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초기에 그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앙에 라이브 방송하셨던 것 자체가 결국은 지역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본인의 팬덤을 일으키는 지지층에다가 호소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뭐야? 여기가 그렇게 쉬워 보여?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가 너를 찍어줄 것 같아? 뭐 이런 저는 반발심을 충분히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이제서야 이제 그거를 본인이 인지하시고 조금 작전을 선거에 대한 전략을 바꾸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지조를 보니까 양쪽 다 사실은 최대한치를 지금 끌어낸 지지율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무응답층이라든가 무당층이 좀 적게 나타나는데요. 결국 이 선거의 마지막은 양쪽 다 최대한의 투표율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연일 그곳에 가서 전력 투구하고 있고 김기현 위원장님도 거기에 전력을 다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대선이랑 지역 선거는 다른데 그거를 이재명 후보가 좀 모른 것 같다. 그리고 개항을에 왜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못한 것 같다라는 게 김연아 의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 내에서 또 같은 대선 주자가 바라보는 시각도 좀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마어마한 지지율을 받았었잖아요, 대선 때. 근데 왜 개항을 해서도 이렇게 고전한다고 보세요? 사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제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서 우려를 좀 보냈던 입장이에요. 반대했었죠. 같이 경선을 했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현금 자산 아니에요.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치적 자산을 너무 쉽게 쓰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일단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대선이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의 등장은 반 이재명,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그 사람들을 더 결집시킬 수 있다. 결집 효과? 그러니까 이재명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도 있겠지만 반민주당, 반 이재명의 표 결집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건 뭐 명확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고 거기에 대한 평가와 반성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지방선거를 지금 이제 일꾼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견제론 얘기하고 일꾼론 얘기하는데 대선 연장전으로 갔을 경우에 윤석열 후보 당선자라 그러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쳤었던 대선의 그 지지층이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고 더 뭉쳐버리게 되면 오히려 더 곤란한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지금 약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어. 아니냐라고 하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뭐 영원한 텃밭 이런 건 없다. 영원한 텃밭은 없다. 아, 서울이 당장 보여주고 있잖아요. 명언이군요. 예, 서울은 늘 민주당 계열에게 유리한 결과를 그러니까 거의 가져왔었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는데요. 서울이 달라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처럼 뭐 그리고 그 영원한 지지 계층 이런 것도 없어요. 영원한 텃밭도 없고 영원한 지지층도 없다. 특히나 20대 30대 늘 민주당 쪽 진보 쪽 지지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확인됐고 소위 예전에 뭐 이 지역은 짝대기를 공천하면 짝대기가 당선될 거다 우스갯소리로 정치권을 그럼요. 했었는데 그런 건 이제 없다. 네. 대구에서도 김부겸, 홍일학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광주에서도 광주 전남에서도 우리 이정현 전 의원도 있었죠. 의원 전 의원도 당선이 됐었고 전북에서는 정운천 의원도 당선됐었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진심이냐 그리고 얼마나 달라지려고 그 당이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텃밭 잡아놓은 물고기 이런 건 없어요. 그렇게 혹시라도 접근하는 정치 세력과 정당과 정치인이 있으면 그건 어려워요. 명언이군. 영원한 텃밭은 없다. 그게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옳은 방향이고 그게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유권자들의 높은 의식을 또 반영하는 표현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